안녕하세요, 마중물입니다. 앞에 시간에는요, 제가 귀농귀촌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바람직한 모습은 이런 모습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제가 1월 달에 아마 올린 것 같아요. 귀농귀촌 전국 비교해보고 선택하자, 그 동영상을 보고 많은 분들이 구독자가 돼주시고 귀농귀촌에 관심을 가지고 그런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이런 거죠. 제가 귀농을 해서 한 4년째 이제 그 지역에서 살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는 이제 텃세라는 느낌과 그 다음에 이제 불합리한 일들에 대해서 많은 이제 생각들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죠. 제목부터가 불편한 진실 45%, 왜 다시 역기농을 하는지, 그리고 수십 년이 지나왔음에도 이러한 문제들은 왜 개선이 되지 않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렸던 내용 중에 아마도 이 동영상이 될 것 같아요. 조회수가 가장 높고 8,000회 이상 조회수가 있는 거 봐서는 많은 분들이 이 귀농귀촌 정책 보기 이런 거를 보셨나 보다 싶은 생각이 들고, 제가 이번에 한번 얘기해 보고 싶은 건 뭐냐면은요, 귀농귀촌이 그렇게 수십 년 동안 반복이 되고 역귀농이 생기고 또 귀농이 되고, 귀농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역귀농이 생기고, 그게 수십 년을 반복이 되는데, 그럼 과연 그 수십 년 사이에 변했냐는 거죠. 그 문화가 수십 년이 흘러도 왜 바뀌지가 못하냐는 거예요, 제 얘기는. 자, 그래서 오늘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볼 건데요. 얼마 전 제가 귀농을 해서 이제 농업으로 전업농이 돼서 농업으로 먹고 살아야 되다 보니까 어떤 작물을 주력 작물로 할까라는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최근에 고추 농사를 선택을 했고, 2021년도 당신은 어떤 농사를 지을 건지, 왜 고추 농사를 선택을 했는지, 그 다음에 고추 농사를 어떻게 해야 잘 지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들을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올려봤고요. 그렇게 공부를 하다가 이런 공부들을 하다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라는 사이트에서 도움을 받고, 또 거기서 이렇게 올라온 공부 내용들을 보다가 건고추 산업 실태화 개선이라는 이 연구 보고서를 보게 됐어요. 고추 농사를 잘 좀 지어보려고 그러다가요. 그 보고서는 이런 건데요. 그 요약문 중에 귀농인으로서 조금 반감이 드는 부분이 있어서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앞에 좋은 얘기들이, 고추 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부분이죠. 농촌과 농업으로 돌아오는 신규 인력의 귀농귀촌의 인적 자원이라는 부분이에요. 이 농업으로 들어오는 신규 인력이 왜 인적 자원이 돼야 되냐는 거죠. 물론 고령화된 농가에 그런 사람들이 들어와서 활기를 갖고 농촌이 돌아가고 경제가 좀 나아지고 이런 건 좋은데, 귀농귀촌인들은 자원은 아니라는 거죠, 제 얘기는. 제가 왜 고령화된 농촌의 자원이 되기 위해서 농촌으로 갔겠습니까? 고령화된 농촌에서 저도 그들과 더불어서 함께 살려고 그렇게 해서 귀농을 선택하고 왔는데, 이 연구 기관에서조차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는 어떤 우리가 수십 년을 반복해도 귀농귀촌이 개선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개인적으로. 그 다음에 그런 인적 자원을 전략적인 지원과 활용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고 그러면 과연 우리나라 귀농귀촌 청년귀농이 성공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노동 절감형 종자 이런 거 좋습니다. 좀 더 우수한 종자를 해서 노동력을 좀 절감할 수 있고 농기구도 좀 편한 거 개발 좀 하시고요. 영농시설도 좀 개발하시고 그런 것 좀 많이 또 해외에서 좋은 것들 있으면 도입도 하시고요. 근데 이 사람을 자원으로 생각하고 노동 효율성을 높이고 강화하기 위해서 교육을 시켜야 되는 이런 부분들은요. 사실 기관에서 이런 보고서를 제출을 했다는 것 자체가 조금 어떻게 보면 귀촌인을 생각하는 데 있어서 조금 잘못된 방향이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저는 들어요. 그래서 그 제가 귀농귀촌 종합센터를 소개해드렸던 그 사이트를 들어가 보니까 최근 페이지의 모습이 많이 바뀌었는데 사실상 여기서도 보니까 그 외국인 계절 근로 신청, 도농인력 중개 서비스 뭐 이러다 보니까 아까 그 보고서 연구 보고서에서 봤던 그 문장이 거슬리는 게 그대로 표출이 되지 않나. 귀농종합센터에 결국은 귀농귀촌종합은 이 노동자를 대체하기 위해서 많은 지원과 어떤 방향을 제시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조금 이런 부분들이 개선이 되지 않는다면 45%가 결코 그 0%에 가깝게 역귀농들이 불만이 없어지는 일은 안 생길 거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한테 제가 그 지자체관 지역별 뭐 지원센터 보는 거, 이 부분을 아마 앞선 그 동영상에서 소개를 해드렸다 그러면, 이번에는 이런 거를 좀 한번 얘기를 해볼까 싶어요. 자료실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제가 이번 시간에는 그 정부 정책에 좀 반감되는 얘기들을 좀 많이 할 것 같은데, 자, 이 자료실에 들어가서 보면 통계청 자료가 있고 뭐 여러 가지 자료가 있는데 지금 이거는 뭐냐면 귀농귀촌을 홍보하는 종합센터예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통계에서 나옵니다. 귀농인이 몇 가구고 귀어인이 몇 가구고 귀촌인은 몇 가구고 그 다음에 이 특성들이 나오죠. 뭐 남자 여자 성별로 나오고 각 지역별로 어느 지역에 그 귀농귀촌이 많다라는 전국 표시들이 나와요. 자, 그런데 이 2019년 이 귀농귀촌인 통계들이 이들이 과연 다 정착하고 성공해서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확률이 몇 프로냐는 거죠. 자, 왜 이런 불편한 45%가 생기냐는 거죠. 그게 왜 개선이 안 되냐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잘된 사례들을 홍보하는데 사실상요, 보시면은 실태 조사라고 옆에 나와요. 이 실태 조사에 들어가서 보면요, 이런 것도 좀 우리 귀농귀촌 생각하시는 분들이 같이 보셔야 돼요. 자, 이제 실태 주요 결과가 나와요. 2019년도 주요 결과가 나오는데 이런 거죠. 귀농귀촌 유형인데, 자, 잘 보세요. 농촌에서 태어나서 도시 생활 후 영고지인 농촌으로 다시 돌아가는 유턴형. 도시에서 태어나서 도시 생활 후 농촌에서 태어나서 도시 생활을 하고 비영고지, 자기 고향이 아닌 다른 농촌으로 들어가는 유형. 그 다음에 도시에서 태어나 영고지로 자기 고향 농촌으로 돌아가는 형. 도시에서 태어나 영고지로 뭐 본적지를 얘기하는 건가요? 뭐 아버지의 고향을 얘기하는 건가요? 그런 형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제가 속한 형이겠죠.
도시에서 태어나서 아무 연고도 없는 지금 같은 지역에 와서 살아가는 유형. 그래서 과연 이 유형별 귀농인들은 어떻게 돼 있고 그 정착은 어떻게 돼 있냐. 뭐 그런 것도 좀 자세히 좀 디테일하게 좀 보고서가 나왔으면 좋겠고요. 자, 제가 가장 우려하는 거는 이겁니다. 30대, 40대에 이 70%에 대한 정책을 펼친 이 인구들이 귀농을 했을 때 똑같이 45%의 그 역귀농 현상이 생긴다 그러면 저분들은 인생을 허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귀농 준비 기간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요. 교육을 어떻게 받았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다음에 뭐 귀농을 했을 때 월 평균 생활비야 뭐 얼마만큼의 뭐 돈이 필요하다 뭐 이러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런 거죠. 귀농 귀촌 후에 농업에 유입되는 인구들은 5년 이내에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는 15%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또 데이터가 나오는데 저는 이 데이터도 굉장히 부정적으로 앞으로 얘기를 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 데이터를 100% 신뢰는 하지 마세요. 왜 그러냐면 이 데이터가 만약에 농관원에 있는 농업 경영체 등록된 그 농업 경영체를 기반으로 한 데이터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그런 데이터가 이런 통계 자료로 나온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모순은 앞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주거 환경을 볼게요. 귀농 귀촌을 해서 어떤 주거 유형을 갖추냐는 건데 이거죠. 단독주택, 농가주택 포함, 뭐 단독주택, 농가주택 포함 이런 그 유형인데 자 보세요. 자가 신축 구입이 75.6%고요. 자가 신축이 60%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귀농 정책에 집을 지을 수 있는 융자금을 자꾸 쓰게 되는 거예요. 자, 그거보다 좋은 거는 임차라든가 아니면 지원 정책을 통해서 마을 내 빈집이라든가 귀농인의 집을 들어가는 이 기간이 저는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퍼센테이지가 낮게 나오는 거는요. 없어요. 임차나 임대를 하는 주택들이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맞을 거고요. 준비 단계에서부터 이렇게 할 수 있는 경우는 지금 극히 드물다고 봅니다. 저는. 물론 잘 돼 있는 농촌 지역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우수 사례 같은 거 보면 폐교를 활용해서 그 농업인의 귀농인의 집이라고 그래서 거기서 일단 간접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자체들도 잘 돼 있는데 사실상은 개인 주택을 임대해서 들어간다든가 이런 경우들은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저는 이런 거죠. 지원 정책을 활용한 귀농인들을 지원 정책을 활용해서 그렇게 지금까지 수많은 지원 정책들을 펼쳤는데 그 초기 거주를 할 수 있는 이 퍼센테이지를 보세요. 3%, 4%, 10% 미만이라는 거죠. 그렇게 많은 그 국민 혈세를 쏟아붓고 귀농 정책과 귀촌 정책과 청년 농업 정책을 펼치는데 실질적으로 그들이 들어갈 수 있는 이 귀농지와 귀촌지에서 할 수 있는 이 3%의 유형들이 과연 버틸 수 있냐라는 거죠. 자, 지역과 융화 관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좋다라는 게 귀농하고 좋다라는 게 74%, 56%. 자, 이 74%와 56%는요. 그 다음 해, 그 다음 해, 그 다음 해 3년, 4년이 지난 다음에 이분들을 대상으로
똑같이 설문조사를 했을 때 나오는 데이터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대답이 틀려지게 될 겁니다, 아마도. 그래서 여기에 뭐 귀농을 해서 좋다, 나쁘다, 좋음, 그 다음에 나쁜 사람의 여기 나오네요. 자, 지역 주민들과 관계가 좋지 않은 이유, 선입견과 텃세 56%, 51.5%. 제가 봤던 이 45%보다도 더 높아졌어요. 지금 19년도에 51%, 56%로. 자, 그런데 왜 개선이 안 되냐는 거죠. 제가 봤던 저 연구 보고서가 어떤 보도 자료에서 봤는데 그게 아마 10 몇 년도죠. 제가 귀농을 생각했던 그때쯤의 퍼센테이지라면 그럼 오늘날의 퍼센테이지는 더 나빠졌다는 거죠. 19년도 이거 정부 발표 자료니까요. 자, 확충이 필요한 건 뭐 인프라 이런 것들 그럴 수 있지만 사실상은요.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이렇습니다. 문화 서비스, 체육 서비스, 일자리 지원, 노동 돌봄, 대중교통, 교육, 임신, 출산, 양육 지원. 자, 이게 과연 귀농인들을 위한 그 인프라 구축일까요? 저는 제가 귀농인으로서 그렇지는 않다라고 보고 사실 귀농을 결심하고 귀농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토지나 땅 주택을 매입을 하지 않고도 그 귀농을 경험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자, 그래서 마을 내 빈집이 없고 귀농인의 집들도 3%밖에 안 된다고 하면 저는 그거죠. 귀농인이 주가 돼서 지역 토착민들과 상관없이 어느 마을에나 가면 하나 둘 정도는 있을 법한 폐교를 활용해서 귀농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멘토를 기반으로 귀농을 먼저 해서 잘 정착을 하고 있는 그 지역의 이권과 어떤 이권이나 그런 거에 관계없이 그 폐교를 귀농인의 집으로서 아니면 멘토로서 책임질 수 있는 그 선배 귀농인들이 그 폐교에서 책임자 역할을 해주고요. 그러한 귀농을 희망하는 귀농인들이 뭐 책임자는 하나가 될 수도 있고 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전업농을 기반으로 한 청년 귀농이라든가 또는 은퇴 후 뭐 아니면 퇴직을 우선적으로 좀 빨리 하고 3, 40대, 50대, 뭐 60대까지도 아직은 일을 할 수가 있죠. 그런 사람들이 전업을 위한 전문 농업인이 되기 위한 멘토가 필요하다라고 그러면 또 더불어 은퇴 후 웰빙이나 휴양 그리고 연금을 갖고 편하게 좀 공기 좋은 데에서 살기 위한 그런 멘토들도 같이 뭐 집이 따로 있더라도 그 폐교를 이용한 그 귀농사관학교 프로그램 같은 게 좋다라고 봐요, 저는. 그래서 그런 인프라들이 많이 구축이 돼 있고 잘 돌아갈 때 귀농인이나 정착인은 늘어갈 거라는 거죠. 지금 여기서 나온 이 인프라들은요, 사실상 아직 내가 거기서 살겠다 안 살겠다 결정도 못 내린 상태에서 이런 건 좋아요. 임신, 출산, 양육 지원 이런 거는 얼마든지 좋지만 뭐 병원이 없어서 혹은 대중교통이 불편해서 다 운전합니다. 귀농인들. 그리고 귀농을 하는데 운전을 못하는 사람이 귀농을 해갖고는 농업에 임할 수가 없어요. 일자리, 공공 일자리 좋습니다. 공공 일자리 좋은데 얘기 초반에 드렸던 이런 근로자 개념의 마인드의 귀농인 일자리다라고 하면 그거는 어떻게 보면 외국인 근로자 지원 정책을 펴는 게 맞지 귀농귀촌인 그 일자리 지원도 좋겠지만 장기적인
저 장기적인 그 안으로 봐서는요, 귀농귀촌인을 일자리 대체에 대한 그 해결 방안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저는 조금 잘못됐다라는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왜 그러느냐? 왜 일자리에 잘못됐다라고 하느냐? 그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가 생각하는 과거의 농촌은요, 인력이 부족할 때 외국인 일자리라든가 지금 귀농귀촌 일자리 이게 아니었습니다. 과거에 우리 농촌은요, 품앗이라는 제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뭐냐면 내가 그 집 일을 하나 도와주면 그 집도 내가 바쁠 때 내 일을 도와주고 이렇게 공동으로 노동력을 나누는 게 품앗이였습니다, 우리가. 그런데 지금 농촌은 어떠냐면요. 귀농귀촌인이 왔어요. 그래서 내 일을 도와줬어요. 그럼 품을 주면 됩니다. 그리고 귀농귀촌을 한 저는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을 구해야 되는데 내 품 팔아서 다른 품 사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토착민들이 귀농인들을 고용을 하는 형태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 마인드의 귀농귀촌이고 그런 마인드의 지원이라면 안 하는 게 낫다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자, 이렇게 토착민들이 귀농한 사람들을 활용을 하라고 이렇게 뭐 기관에서부터 얘기를 하니까요. 활용하고 돈을 지불하는 방식, 그리고 그것도 어떻게 해요? 마을에서 정해진 대동회라 그러죠.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마을에서 자치규약이나 그런 거를 해서 임금을 정합니다. 거기서. 그럼 나의 노동력의 가치는 그 마을에서 정해진 거고 나는 그걸 가지고 인건비를 받고 반대로 내가 그렇게 해서 사람이 필요할 때는 그들의 도움을 못 받고 저는 더 멀리 떨어진 용역 사무실이나 이런 인력 사무실을 찾아가게 되죠. 그랬을 때 내가 파는 품으로 그 대체할 수 있는 품을 구입을 하냐? 안 됩니다. 왜냐? 지금 외국인 노동자나 인력 사무실에서요. 남자 품을 책정을 할 때 대부분들 한 10만 원에서 12만 원 정도의 그 품이 책정이 돼요. 반면에 제가 귀농을 했을 때 여기서 처음 받은 제 인건비는요. 귀농인이라는 이유로 농사 경험이 없다는 이유로요. 올해로 따지면 9만 원 정도가 되겠죠. 그쵸? 그럼 그들은 저를 9만 원에 품을 계산을 해주고 저는 12만 원에 가서 제품을 구해와야 되는 거예요. 뭔가 좀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안 드시나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귀농을 생각하는 그러한 관계도 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그 농촌에서 품앗이라는 두레라는 그런 단어가 사라진 지는 좀 오래되었고요. 그리고 기관에서도 조금 그런 거는 좀 개선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토착민들과 귀농인들의 불편함을 좀 줄이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이 좀 개선이 되어지고 인프라도 다른 방향으로 생겼을 때 이 만족도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많이 좀 바뀌는 모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그 귀농귀촌에 대해서 이 귀농종합센터에서 바라고 싶은 게 하나라고 있다면은요. 이런 거죠. 교육. 자, 귀농인들은 교육을 참 많이 받아요. 그리고 교육을 받아야지만 어떤 융자라든가 그런 혜택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 교육 내용도 보면 뭐 농지 구매 요령, 지원 정책이 어떤 게 있고 이렇게 시작을 하자. 마음가짐과 자세. 귀농인의 마음가짐과 자세. 예. 뭐 농업 가치 창출. 과연 이게 농업 가치 창출인가요, 우리가? 노동력 땜빵 아닐까요, 혹시? 자, 이걸 제가 말씀드린 건 그겁니다. 자, 농촌에 올해 같은 경우 뭐 56%, 51% 귀농에 대한 불만을 토론하는 이제 넘어섰습니다. 반을 넘어섰어요. 그럼 그들이
텃세라고 느끼는 이유까지 다 이제 아까 그 통계 자료에서 나왔는데, 자, 그러면은 왜 귀농인들만 교육을 받아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드려보고 싶어요. 자, 이런 거는 안 되나요? 귀농 정책 자금을 활용을 하고 지원을 하는데, 자, 그럼 이런 통계는 왜 안 될까요? 귀농 정책 자금을 활용해서 귀농인이 선택을 했는데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되는 지자체는 어디냐는 거죠. 자, 귀농인들이 교육을 받고 그 자금을 활용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요. 그렇게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되는 그런 지자체도 통계를 좀 내시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지자체에는 귀농 정책 자금을 줄이시라는 거죠. 또 민원이 발생되지 않게끔. 그리고 잘하는 지자체에는 부족한 예산을 좀 더 늘려주시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민원인들이, 귀농귀촌인들이 불편함을 토론하는 접수 창구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자, 무조건 그 정책 자금을 줄이라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 지역에 한해서는 귀농인들 교육뿐만이 아닌 지역 토착민들도 귀농인을 받아들일 수 있고, 그들은 노동자, 한국말이 통하는 외국인 노동자라는 개념을 버리시고 더불어 살 수 있는 그런 지역민 교육은 왜 필요치 않냐라는 거죠. 그런 것도 이제 필요하다라는 목소리를 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게 개선이 안 된다라고 그러면 그런 지자체에는 예산을 좀 줄여서 이렇게 뭐 인구 분산 효과라든가 귀농인하고 잘 더불어 살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이라든가 그렇게 또 귀농인이 많이 들어가면서 도심에 없는 그런 또 문화적인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라고 그러면 그런 것들을 더 발전시켜 줘야 되는 거죠. 이렇게 대립과 갈등이 심한 지역까지 똑같은 일률적인 정책으로 30년, 40년, 50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귀농 정책이라고 그러면 이제는 좀 교육의 방향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조금씩 바꿔봐야 될 시점이 아닌가. 그리고 교육의 대상은 무조건 귀농인만이 아니라 토착민들도 바뀌어야 되는 부분들은 없지 않은가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한번 해봤습니다. 그게 어려운 건 그거죠. 집성촌이기 때문이죠. 혈연, 지연, 학연으로 엮인 그 지역을 교육을 시킨다 그러면 그 안건을 낸 사람을 문책하겠죠. 그 마을에서. 그게 두려워서 못한다라고 그러면 우리나라 농촌의 미래는 사실상 저는 앞으로도 계속 어둡기만 할 거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귀농인 여러분들 좀 조심해서 집성촌 성향이 강하다는 거는요. 내 편이 없다라는 얘기로 받아들이시면 될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례를 가지고 다음 시간에 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귀농귀촌 보다 많은 노력도 필요하고요. 지원도 좋지만 오랜 관행으로 잘못됐던 부분들을 이제는 좀 하나씩 개선해서 우리나라 고령화 속도가 초고령화입니다. 지금 지방 소멸도시 얘기 나오는데 이제라도 제대로 개선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 귀농귀촌 종합센터 굉장히 좋은 거 하나 봤는데요. 뭐냐면은요. 많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이거예요. 자가진단. 제가 못 봤던 것 중에 하나인데 이거 체크 한 번씩들 해보세요. 그리고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큰 다짐과 각오가 아니라면 귀농귀촌 함부로 결심하지 마시고요. 자, 그래서 귀농귀촌센터 종합센터 자가 체크해 보시고 이러한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이제는 좀 바뀌어줘야 되겠습니다. 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여러분들하고 한번 함께 이야기 나누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언제나 노력하고 공부하고 생각하고 실천하는 농부가 되겠습니다. 마중물이었습니다. 내용이 좋았다면 추천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